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에 행정수도 건설 등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어떤 예산들이 포함됐는지 취재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충남은 사상 첫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해보다 6,850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세종을 찾아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638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3주나 넘겨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죠. 오늘은 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세종과 충남의 주요 사업 목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정부안으로 제출된 사업 가운데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핵심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그리고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증액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는 시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 관련 예산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488억 원 증액된 1조 3,87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건설 관련 예산 증액이 주목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당초 정부 예산안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350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부지 매입 비중 일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 착수에 이어 토지 보상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예산도 눈에 띕니다. 정부안 대비 2억 원이 추가 반영돼 모두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3억 갖고 추진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는데 이번에 예산안을 의결을 하면서 세종 대통령 집무실 부대 의견으로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여야 간의 합의대로 추진한다라는 것이 부대 의견으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2억 원이 신규로 포함된 점도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세종시에서 예정된 폐막식을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선 종합운동장 건립이 필수적인데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된 겁니다. 건립비 2억 원 확보는 2027년 대회 개최 전에 건립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밖에 세종 안성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50억 늘어 1,022억 원이 됐고 세종 공주간 광역 BRT 건설 예산도 14억 늘어 19억 원이 되는 등 교통 관련 사업비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세종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비 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돼 대학 유치와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의 신규 또는 증액 편성을 통해서 내년 역시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계속해서 충남입니다. 충남은 도청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39개 사업이 증액되거나 새로 편성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보도에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새벽에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충남은 9조 58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8조 3,739억 원보다 8.2%, 6,850억 원이 많은 금액인데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8조 6,553억 원보다 8.2% 증액된 겁니다. 여기에 이번에 신설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통해 약 700억 원을 추가로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자라고 했는데 1조 원 달성에는 미치 못했지만은 2,323억 원 증액 목표의 3배가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천안은 1조 4,602억 원, 아산은 8,855억 원이 확정됐는데 천안-아산 고속도로 건설과 성안 종축장 이전, 평택 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등 주요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또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추진되는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예산 10억 원이 새로 반영됐고
천안 K컬처 박람회 3억 원은 당초 2억에서 1억이 증액됐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5.1% 증가했는데 우리 충남 예산은 8.2% 증가한 9조 589억 원입니다.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도민의 삶을 챙기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는 정부의 긴축 재정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국비 10억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세종시를 찾아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 직장 생활의 처음과 끝을 천안과 대전에서 했다며 충청권과의 인연을 강조한 안 의원은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4년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보태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상징하는 사람, 중도표와 2030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공정하게 공천 관리를 할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하는데 본인이 그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진흥원이 주관한 2022년 한의학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의진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한의학 건강돌봄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 추진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천안시는 정부의 한의사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해 지역 주민 건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019년부터 천안시 한의사회와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방문 한의진료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해왔습니다.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이 공정률 25%를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무단점유 축사 이전 문제를 해소했으며 지난 7월에는 국가대표 훈련시설 용지 11만 5,255제곱미터를 대한축구협회에 매각했습니다. 축구 역사박물관 건립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11월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두 기관의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82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세종시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선 식품비 408억 원과 인건비 263억 원 등 모두 70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세종시의회를 통과한 세종시청과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각각 204억 원과 420억 원으로 624억 원에 불과합니다. 82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당초 양기관이 맺은 무상급식 협약대로면 50대 50 비율로 각각 353억 원씩 부담하면 되지만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하면서 기관 간의 입장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시청은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의 5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정부 지원금이 목적 지정 교부금이 아닌 만큼 한발 양보해 인건비 전액에 식품비의 3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심의 전 시의회에서 두 기관이 한 발씩 양보해 식품비를 60대 40 비율로 부담하자는 제언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두 기관은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까지 해왔던 액수 그대로 지원해달라. 그럼 5대5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도 추가 재정 부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제안대로라면 당장 내년에 149억 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교육기관 설립에 차질이 발생하고 우선 확정된 예산에 따라 당장 내년 1학기 무상급식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지만 두 기관의 줄다리기 신경전이 계속될 경우
2학기엔 학부모들이 식품비를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 사업이죠. 하지만 공모사업 전환을 전제로 일부 타 시도에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공모로 진행해선 안 된다는 충남도의 입장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도 동의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유치한 아산시. 이 사업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이었지만 경찰청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벌여 19개 시군이 유치전을 벌였습니다. 경찰병원 분원은 예정대로 아산품에 안겼지만 공모 사업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또 다른 공약사항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천안은 당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이 입지해 있고 여기에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공장을 조성할 예정이어서 최적지로 꼽힙니다. 하지만 경찰병원 분원 사례처럼 일각에서 공모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타 지역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로부터 대통령 공약을 공모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자신의 의견에 동의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공모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전달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 치의학연구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 얘기가 맞다고 동의를 지금 건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의 공모 전환, 또다시 충남도민을 우롱하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금강보행교 일명 이응다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가 강화됩니다. 먼저 이응다리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를 이용할 때 기존에는 보행교 관리사무실로 연결됐지만 앞으로는 119와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연결돼 전문 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또 야간 경비 인력을 늘리고 보행교에 있는 화장실 4곳의 비상벨이 경찰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동작감지용 CCTV 4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우편 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와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관계기관이 모여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에서 폐의약품을 버릴 때 전용 회수용 봉투에 물약을 제외한 폐의약품을 넣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전용 봉투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우편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쓰고 배출하면 수거 후 안전하게 소각 처리됩니다. 천안시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천안시는 연일 계속되는 강설과 기록적인 한파에 보도나 이면도로에 장비를 동원한 제설 작업에 한계가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시민 모두가 행동 요령을 익혀 안전한 겨울나기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보행자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차량 운전자는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강력한 한파 속에 세종시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5분쯤 북앙면 노호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조립식 건물 한 동과 차량 한 대가 불에 탔습니다. 세종소방본부는 차고지에서 사용 중이던 난로로 인해 SUV 차량에서 발화 후 주택으로 불이 확대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또 휴일이었던 어제 정오쯤 전이면 양곡리의 한 돼지 사육농장에서 불이 나 돼지 800여 마리가 불에 타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본부는 강력한 한파로 전열기기 사용이 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착공이 올해도 어렵게 됐습니다. 올해 5월 사업부지 소유권을 아산시가 확보했지만 종전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로 추진 중인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건립이 추진됐지만 사업부지 변경으로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변경된 사업부지의 보상비를 놓고 토지 소유주들과 이견이 생기면서 행정복합시설 건립은 또다시 지연됐습니다. 결국 아산시는 토지 수용 재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5월에서야 사업부지를 확보하겠는 상황. 하지만 종전 토지 소유주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데다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은 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토지주의 반발에 집안조사 등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설계 용역도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었던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시는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며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종전 토지 소유주들을 이해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추진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그 사이 건립비는 93억 원에서 157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이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하는 2023 새해맞이 2022 제야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행복으로 껑충, 건강으로 껑충, 소망으로 껑충이라는 주제로 3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천안시청 봉서울 앞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행사로 제야음악회, 신년 카운트다운, 축하 불꽃쇼가 진행되며 제야음악회는 천안시립예술단,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 천안시립 합창단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천안 지역 내 조손가정 아이들에게 사용해달라며 현금 352만 6,700원을 천안시 복지정책과에 두고 갔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는 전통시장에서 버섯을 판매한 수익금을 모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설 명절과 추석에 이어 선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기부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조손가정 10가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제4기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할 100명을 공모합니다. 모집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며 대학생과 직장인, 창업인, 문화예술인, 복지 여성 등 5개 분과별로 활동하게 됩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다양한 청년정책 분야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 과정을 거쳐 정책 의제를 발굴 제안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기구입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동재기 세트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동재기 세트는 동판을 두드려 모양을 내는 전통 제조 방식으로 주전자와 잔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정 문화상품 지정 제도는 도내 문화상품을 발굴해 우수성을 알리고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낮 동안은 영상권을 회복했지만 체감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 이번 주 중반인 수요일은 눈 소식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천안이 영하 11도, 아산이 영하 7도 정도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대체로 흐리다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보행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생활지수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제이원에서 경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663
772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은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간호조무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4-63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성 ENT에서 원통 면삭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879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